안녕하세요. MMG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타미야 SU76M 제작기로 색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SU76M은 러시아제 대전차 자주포로 한국전에서 북한군이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북한군 차량으로 색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 차량의 도색과 동일하기 때문에 러시아 전체 색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은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 과정을 지루하지 않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기본색, 섀도잉, 하이라이팅 과정을 설명합니다. 기본색으로 사용된 도료는 AK 인터액티브사의 리얼 컬러 RC072 프로텍티브 K입니다. 바이오 아크릴 프라이머 회색이 칠해진 위에 기본색을 뿌립니다. 색칠을 할 때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면 편리합니다. 페인팅용 손잡이에 관해서는 정보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색칠이 끝나면 트랙과 로드 휠을 칠합니다. 로드 휠은 색칠이 편리하게 분리되도록 조립했습니다. 트랙을 분리해 조립하는 방법은 3호전차 제작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색과 무광검정을 약간 첨가해서 어두운 색을 만들고 어두운 부분에 에어브러싱합니다. 어두운 부분은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비출 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그라데이션 되도록 에어브러싱 합니다. 섀도잉 색은 기본색인 RC072 프로텍티브 K에 RC001 무광 검정을 섞어 만듭니다. 하이라이팅은 섀도잉의 반대입니다. 기본색보다 밝은 색을 조색해 가장 밝은 곳에 칠해줍니다. 하이라이팅 색은 기본색인 RC072 프로텍티브 K에 RC013 오프 화이트를 섞어 만듭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그라데이션 되도록 에어브러싱 합니다. 자연스럽게 색이 이어지도록 신경 써주세요. 캔버스 색칠을 위해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마스킹은 AK사의 일러스틱 퍼티라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신축성이 좋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의 마스킹에 매우 편리합니다. 에어브러시로 캔버스 부분을 조심스럽게 뿌려줍니다. 캔버스 색상은 카키색에 버프색을 약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에어브러싱이 끝나면 조심스럽게 마스킹을 제거합니다. 마스킹 퍼티는 용기에 잘 보관하면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색칠이 끝났습니다. 웨더링을 진행하기 전에 마킹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전에서 북한군 차량 마킹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소속을 의미하는 차량 번호가 마킹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차량 번호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105 전차 여단 소속의 가상의 번호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드라이데칼 중에 적당한 번호를 골라서 부착했습니다. 드라이데칼은 판박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리를 잡고 문지릅니다. 충분히 밀착시킨 후 비닐을 제거합니다. 드라이데칼의 특성을 이용해서 마킹의 페인트가 벗겨져 나간 표현을 해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조금씩 뜯어냅니다. 부착한 마킹이 웨더링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바니쉬를 뿌리고 마무리합니다. 기본 워싱은 아머미그의 오일 브러셔 다크 모드를 사용합니다. 묽게 희석한 유화물감을 전체에 칠해줍니다. 이 과정은 3호전차 제작기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워싱과 필터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탕색이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묽게 여러 번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디테일을 강조합니다. 몰드나 디테일의 경계선에 중점적으로 도료를 흘려 넣습니다. 차체의 디테일도 같은 방법으로 강조합니다. 흘러나온 부분은 면봉으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고급 면봉보다는 값싼 면봉이 밀도가 떨어져서 더 부드럽습니다. 신너를 아예 쓰지 않던가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완전히 닦아내지 말고 부드럽게 블렌딩하듯이 닦아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너에 밑색이 녹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면봉에 너무 힘을 줘서 닦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밑색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입체감을 강조하기 위해 모서리 위주로 하이라이팅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버프색 유화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밝게 보일 것 같은 모서리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블렌딩을 시작합니다. 넓은 붓으로 방향에 유의하면서 블렌딩 하세요. 펜더도 같은 방법이지만 보다 넓게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블렌딩 합니다. 약간 허옇게 뜬다 싶을 정도로 해줘야 다음 과정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다양한 색감을 위해 여러 색의 유화를 칠하고 블렌딩합니다.
다양한 색상을 점을 찍듯이 칠해줍니다. 사용한 유화는 오일 브러쉬로, 사용한 색상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펜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신너를 약간 적신 붓으로 블렌딩 하는데 항상 방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넓고 납작한 붓을 이용해 중력의 방향으로 부드럽게 블렌딩 합니다. 펜더는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고 지저분해진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합니다. 차체보다는 패턴을 크게 가져갑니다. 이 과정은 필요에 따라 반복되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와 소음기에 녹슨 표현을 해줍니다. 녹색의 피그먼트를 소량 덜어서 신너와 섞어줍니다. 저는 이 신너를 사용했는데 어떤 에나멜 신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피그먼트는 약간 걸쭉한 정도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배기 파이프와 소음기는 레드 브라운으로 이미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피그먼트 혼합물을 붓으로 칠해줍니다. 두껍게 피그먼트를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이 과정은 소음기에 녹색을 칠하면서 동시에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칠해졌다면 피그먼트 픽서를 한번 올려줍니다. 피그먼트 픽서를 칠한 후에 다시 피그먼트를 올려줍니다. 여기서는 그냥 피그먼트 자체를 찍어 바릅니다. 필요하다면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합니다. 이제 픽서와 신너 성분을 면봉으로 제거하고 건조시킵니다. 유화를 이용해 색감을 풍부하게 하고 웨더링도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서 설명한 색감 변화와 같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칠하고 블렌딩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곽선 강조, 섀도잉 등 복합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차량의 모습을 관찰하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진행할수록 색감이 풍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섀도잉을 해줘서 윤곽을 더 뚜렷하게 합니다. 그리고 블렌딩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먼트를 이용해 흙먼지가 쌓인 표현을 해주고요. 배기 파이프와 소음기 색칠이 끝났습니다. 색 벗겨짐, 즉 치핑을 적용합니다. 전차 색칠의 필수 과정이 되어버린 치핑은 사실적인 표현인과 동시에 과장이기도 하죠.
잘 적용하면 전차 모형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핑은 아카데미 3호 전차 제2형 제작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SU-76M의 팬더 일부분의 치핑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3호 전차와 같이 스나이퍼를 이용해 치핑 패턴을 그려 넣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치핑은 늘 논리적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색이 벗겨질 이유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미그 44번 치핑 컬러를 사용했고 경우에 따라 검정을 살짝 추가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차체 하부를 중심으로 웨더링 과정을 설명합니다. 웨더링은 전차 색칠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가장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설명한 내용이 많지만 가능한 간추려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부 웨더링을 위한 기본 작업으로 질감을 표현합니다. 질감을 위해서 소일웍스사의 질감 표현제를 사용했는데 화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질감 표현제로도 대치가 가능합니다. 피그먼트를 섞어 질감의 기본색을 만듭니다. 피그먼트 색상은 하부 웨더링 기본색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비교적 밝은 색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효과를 주기에 유리합니다. 여기서는 아모미그의 러블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농도를 조절할 때는 아크릴 신너나 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빳빳한 붓을 이용해 질감을 표현합니다. 칠한다기보다는 툭툭 쳐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측면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전방과 후방도 질감을 표현합니다. 전후방의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질감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바닥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연결된 부위는 어느 정도 적용합니다. 로드휠 암과 차체의 연결부 같이 비좁은 곳은 스나이퍼를 이용하는데 전에 제가 이 도구를 치핑에 사용했지만 원래 용도는 이런 것이죠. 트랙에는 하부 웨더링과 같은 색의 피그먼트를 신너에 섞어 칠합니다. 칠한다기보다는 덕지덕지 바른다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트랙 부분은 요철 부분에 충분히 피그먼트가 들어가도록 칠합니다. 칠이 끝나면 완전히 건조되도록 기다립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도 좋죠. 피그먼트가 완전히 건조되면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면봉을 이용해 피그먼트를 닦아냅니다. 모두 닦아내지 말고 돌출 부위만 닦아냅니다. 일부분은 면봉에 신너를 약간 묻혀서 닦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불규칙적으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웨더링을 가장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규칙적이고 일관되기 효과를 적용하는 거죠. 이 작업이 끝나면 트랙을 완전히 접착합니다.
이렇게 하부 웨더링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트랙을 부착한 후 피그먼트가 칠해진 부분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거칠게 칠해진 피그먼트를 닦아내면서 정리합니다.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 흙이 튀어오른 부분, 트랙과 접촉하는 부분, 이 부분들의 웨더링 상태가 똑같다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남길 부분은 남기고 제거할 부분은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세밀한 부분은 스나이퍼로 닦아냅니다. 앞에서 하나의 웨더링 색상으로 차체와 트랙 그리고 로드 휠에 효과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 보다 풍부한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체 기본 웨더링 색으로 러블 색상을 썼는데 여기에 라이트 더스트 피그먼트를 추가해서 더 밝은 색상을 만듭니다. 역시 신너와 혼합하는데 보다 빠른 증발을 위해 타미야 신너를 사용합니다. 혼합한 피그먼트를 불규칙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로드 휠을 예로 들면 모든 로드 휠에 똑같은 효과를 적용하지 말고 각각의 로드 휠에 차이를 두면서 적용합니다. 피그먼트는 건조돼야 원래 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브로워로 건조를 시키면서 상태를 파악합니다. 로드휠 전체에 적용을 했으면 차체에도 적용을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웨더링의 자연스러움은 논리성과 불규칙적인 패턴에서 나옵니다. 전체적인 적용이 끝나면 피그먼트 픽서를 이용해 피그먼트를 정착시킵니다. 피그먼트 픽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피그먼트의 정착을 돕고 튀는 색상을 약간 차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UR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감을 추가합니다. 역시 이 과정도 논리성과 불규칙적인 패턴을 신경 써야 합니다. 면봉으로 블렌딩하는 것 같이 닦아냅니다. 좀 지루한 과정이긴 하지만 반복될수록 효과는 높아집니다. 차체에 적용한 필터링과 워싱을 조금 더 거칠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휠의 볼트나 디테일도 유화로 강조해 줍니다. 피그먼트가 칠해진 상태라 유화를 적용하면 바로 흡수가 됩니다. 마치 젖은 듯한 느낌을 주게 되죠. 이런 성질을 잘 이용하면 효과적인 차체 웨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랙에도 진한 색의 유화를 군데군데 칠해서 단조로움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웨더링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빗물이나 물이 흘러내린 표현을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붓끝이 날카롭고 긴 붓이 유리합니다. 로우 엄버 정도의 색상을 묽게 희석해서 적용하면 좋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즉시 면봉으로 닦아내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됩니다. 빗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곳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이상으로 SU76M의 색칠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전 영상인 3호 전차 제작기와 중복되는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3호 전차 제작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부담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